네, 국민의힘을 중도 좌파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한동훈이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을 좌파당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이 지금 자기의 대선 구호, 그 다음에 당의 기본 가치를 뭘 하려고 하느냐? 격차 해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일종의 뭡니까? 이거 저는 이 김종인한테 과외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김종인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던 게 경제 민주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경제에 무슨 민주화가 있습니까? 경제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좋은 물건은 높은 값을 받고 많이 팔리고 나쁜 물건은 안 팔리니까 파리만 앉았다가 없어지고, 이것이 건강한 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자유입니다. 경제 자유화지 경제 민주화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정말 언제 그런 말을 했었죠.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똑같은 거다. 어떤 비유를 했는데 이건 한동훈이 비유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유를 했던 한동훈이 완전히 자기 늪에 빠졌어요. 그래서 김종인이 했던 말을 약간 바꿔서 격차 해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재명하고 만났을 때 이런 얘기했죠. 이재명 대표는 성장을 얘기하는데 저는 중도 좌파가 아닌 정말 far left, 아주 극좌파, 네, 강좌파, 극좌. 이게 한동훈이죠. 이거는 김경유리가 얘기했고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 또 뻥끗하지 않았어요. 근데 겉으로 중도 좌파로 일단 스무스하게 가가지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대선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될 야무진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격차 해소. 이게 뭐냐면 지금 너무 잘 사는 사람은 돈 많이 벌고요.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못 살아요. 강남에서는 쓰레기에서도 몽클이 나온다는데, 몽클레어가 나온다는데, 이 지방이라든가 경기도 그런 골짜기 같은 데서는 네, 유니클로 그런 것만 입잖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낮은 대로 임하겠습니다. 없는 자를 위해서 정치하겠습니다. 격차 해소.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타워팰리스에서. 김경률에는 반포자이에서. 정말 웃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가 차근차근 나름대로 지금 국민을 위해서, 당원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원들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돌팔매질 해가지고 그 반사 효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빼고 번개 만찬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한동훈은 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답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종욱이라든가 이 친한들이 또 그냥 아각됐죠. 근데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번이나 총선 이후에 점심 만찬 다 좋다 이랬는데 3번이나 거절을 한 거 아니에요? 밥 안 먹겠다고? 그래 놓고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웃기는 거죠. 어쨌든 한동훈은 자기가 중도 좌파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전 특위, 이래서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이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겠다. 이래서 오신환이를 비전 특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이 경기도를 공략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강북을 공략하겠다. 격차 해소. 이거를 기치로 내세우면서요. 그 다음에 전략기획본부가 없어졌는데 이 전략기획본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전략기획본부로 보면 변호사가 4명이고요. 그 다음에 한핵관들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전략기획본부, 이거는 한동훈의 대선준비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왜 국민의 세금으로 당에서 해야 됩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좀 뻔뻔스럽고 파렴치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도토리 지원 부서를
속속속속 이렇게 발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입속은 철저하게 차리면서 지금 한동훈이 당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국민의힘의 당 게시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보시면은 놀라실 거예요. 자, 위그훈이라고 많이 말씀들은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위드훈이의 한 딸들이 당 게시판을 점령하다시피 했고 점령했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총 공격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서 뭐 동반 자살을 해라, 뭐 극단 선택을 해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저열한 단어는 이거는요 이제까지 보수층에서는 쓰지도 않던 단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악랄하게, 정말 간특하게, 교활하게, 무시무시하게 하진 않았어요. 이거는 쟤네들이 썼던 수법이에요. 그래서 당 게시판에 금지어를 만들라고 책임 당원들이 기가 막혀갖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 금지어는 오로지 한동훈 쪽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쪽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금지어는 그대로 두고 한동훈 쪽에 예를 들면 뭐 파운데이션이라든가 립스틱 짙게 바르고라든가 내 6cm 힐이라든가 뭐 밀란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게 다 금지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과 같은 거를 진짜 금지어를 해야 될 텐데 전혀 금지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의힘 여기에 올라오는 여러분 글입니다. 콜걸, 접대부, 창녀, 술주정뱅이 이런 것은 그대로 있어요.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람 딸님께서 당 게시판이 지긋지긋하다는데 저는 당 게시판을 폐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당 게시판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 여대카 또 우리 뜨거운 애국 세력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막 그 한 딸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저질이죠, 여러분. 자, 콜걸, 접대부, 창녀.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김건희 여사를 폄훼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술주정뱅이는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또 비판하고 욕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거의 술을 끊다시피 했다고 그럽니다. 하도 뭐 술주정뱅이에다가 술고래에다가 술만 마시고 있고 국정은 돌보지 않는다. 와,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알죠. 윤석열 대통령 얼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는 술주정뱅이에 뭐 얘네들이 얘기하는 알코올 중독자의 얼굴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분장으로 뭐 조명 세게 한다고 됩니까? 푸석푸석하죠.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요. 근데 이런 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정말 이게 읽어 들으기도 참 난감한데요. 성렬이 제발 뭐뭐 하면 안 되냐? 이 일반의 임땡땡이라는 사람은 일삼아서 이걸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마음 같아서는 와 어떻게 이런 말을. 근데 이게 당 게시판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네? 당원 톡에 있는 거예요. 와 마음 같아서는 와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있다면은 한동훈이 진짜 당 대표고 그렇다면 1호 당원이 누굽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1호 당원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 이런 거 다 처단하고 그 다음에 당 게시판에 뭐 임땡땡 뭐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책임당원, 일반당원, 책임당원의 경우 이러면은 지금 보니까 이제 이 임땡땡이는 일반 당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원 명부 이런 거 보면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 강퇴는 물론이고 당원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 두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거는 다 금지어를 시키면서 뭐 강타도 금지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그리고 뭐 이 300만 원 절세 뭐 외제차 뭐 이런 것 같은 것도 비슷하겠어도 다 삭제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동반 자살, 극단 선택,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렇게 험한 말하는 건 그대로 단계에 두는 거예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동훈이요. 당대표로서 자질이 없으면 물론이고 더구나 한 딸들이 이런 글을 쓴다면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 게시판 폐쇄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 이제 한동훈을 보고 외모는 허경영을 따라쟁이 한다. 그러니까 막 파운데이션 짙게 바르고 립스틱 반짝이로 바르고 그 다음에 눈썹도 막 그리고 네 외모는 허경영을 따라하고 그러고 보니까 네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책은 이준석을 따라한다. 김종인한테 오리진이 있는 경제 민주화 격차 해소 그 다음에 이준석이 얘기했던 뭐 앞으로 청년 학교 네 청년 정치 학교 이게 이제 자기가 당대표 나왔을 때 공약이었어요. 이준석이 바른 미래당 할 때 이른바 청년 정치 학교인가 뭐 그걸 해가지고 굉장히 젊은 친구들을 많이 모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준석이하고 붙었던 국민의힘의 한정민이에요. 공영군 이준석 한정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가 거기다가 한정민이를 보냈다는 건 속이 좀 뻔히 보이는 거죠. 공영훈이는 현대차 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정민이는 뭐 34살인가 5이고 얘는 이준석이의 청년 정치학교 출신이에요. 바른미래당에 있었고 거기다가 삼성전자에 그냥 연구원이에요. 여기다가 고동진이를 네 삼성의 사장을 했던 고동진이를 붙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고동진을 평택으로 보내든지. 근데 어떤 짓을 했습니까? 고동진이한테 강남병을 줬어요. 강남병은 비례보다도 더 비례스러운 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저는 지역구도 굉장히 큰 장난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이번에 여러분 성산나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 말하자면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갖고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수상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2년 10개월이 되도록 이거를 틀어지고 있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정권일 때는 이준석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봐준 거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원석이 한동훈이는 결국은 이준석이를 들어와 하면서 네 세보계를 자기가 워낙 지금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뭐 친한이라고 할다 17명이니까 여기다가 세보계를 더해가지고 자기의 파이를 떡을 좀 늘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오세훈 시장은 지금 은근히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이나 한동훈이나 똑같이 나온 거죠. 이재명하고 할 때. 그러니까 한동훈의 경쟁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요. 굉장히 대권 행보를 위해서 느긋하고 노련하고 인력을 막 쓰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그 다음에 중도 좌파라든가 이런 쪽은 이런 쪽대로 막 마사지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격차 해소로 중도 좌파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는 게 한동훈의 아주 야무진 깜찍한 속셈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진이길면 진이길수록 좋은 거고
김건희 여사는 매춘부에다가 콜걸에다가 창녀로 취급하면 취급할수록 나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원석이 한동훈의 짬짬이가 있었던 거죠. 이준석이가 여러분 공영훈하고 선거법 위반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무혐의가 됐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준석이가 참 얘가 교활한 게 얘가 국회의원 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요. 동탄경찰서에서 무슨 사건이 크게 일어났어요. 동탄경찰서의 책임입니다. 근데 입도 뻥끗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죠. 아, 네가 걸린 게 있으니까 이 말하자면 선거법 때문에 일단 선거법도 지금 검수완박이 돼가지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겨야 되는데 경찰에서 뭉개버린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거기다가 성상납도 그래요. 증거 불충분. 저는 그런 점에서 한동훈하고 이준석이가 분명히 내통을 하고 짬짬이를 했고 나름대로 눈을 찡긋 윙크를 해가면서 지들끼리 뭔가 일을 같이 하기로 도모하기로 저는 작정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준석이가 어떤 애입니까? 자, 자기가 선거법 무혐의 됐다고 하면 뭐 난리를 치레 아닙니까? 온갖 방송에다가 막 더구나 지금 이 국회의원이니까 언론으로서 얼마든지 언론 앞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 소통관에서 막 기자회견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악감을 갖고 정치 보복 어쩌고저쩌고 문재인이나 이재명처럼 할 수 있는데 자, 입에다 사크 담고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한 정말 이준석이를 그렇게 올가매었던 성상납 이게 증거 불충분 혐의가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증거 불충분 기가 막힌 거죠. 그래가지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난리를 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가 정말 성상납도 받지도 않았고 8억 각서는 나하고 상관없이 김철근이가 지 맘대로 써준 건데 나를 이렇게 옥죄고 나의 정치적인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했던 이 윤석열 정권의 가증스러움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 조용하잖아요. 여러분. 이준석이가 뭐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조용하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그들만의 말하자면 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한동훈이 자기가 대선에서 이겨먹으려고 대선을 아주 편하게 가려고 지금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겁니다.